똑똑하기로 소문난 대한민국의 대표 패널 네 분 모시고 1번지 똑똑 진행하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 공보특보단장, 박원석 정의당 선대위 공보단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단일화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그 내용부터 짚어보죠. 장성철 교수가 내용을 좀 알 것 같은데. 그러면 어제 이태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내가 만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앞부분 내용들은 다 우리 네. 시청자들이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말한 배신자가 이태규 의원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였을까요? 추정을 해보면 이태규 사무총장급이 아니면 과연 누가 안철수 후보를 사퇴시킬 수가 있느냐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현직 의원이고 선대 본부장이고 사무총장이고, 그렇다면 이태규 총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계속 논의를 해왔었잖아요. 예. 그럼 그 얘기를 할 사람은 이태규 사무총장, 선대 본부장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네. 이태규 이제 지금 본부장이니까 선대 본부장. 예, 본부장이라고 하죠. 이태규 본부장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만난 사실은 서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그랬을 텐데, 궁금한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를 물어볼게요. 첫째, 이준석 대표가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배신자라고. 그리고 또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떠들고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뭐 때문에 그렇게 폄하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먼저 이제 배신자라는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이태규 사무총장, 이태규 선대 본부장이 먼저 이준석 대표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협상 과정 등의 일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나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상당히 배신감도 느꼈을 거고. 아니죠.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어제 아침에 네. 이준석 대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뭐 삼국지에 나오는 뭐 선수들 있잖아요. 뭐 장강 뭐 이런 네.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서 국민의당 내부에 이런 사람이 있다. 네, 네, 그 네, 사람들이 네. 이제 관우 장비를 배신했던 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이러면 얘기할 수 없고 지금 떠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뭐야 누가 배신자야. 근데 네. 배신 얘기는 이제 안철수를 내가 접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배신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한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터뜨리라고 하세요. 네. 그랬어요. 그랬다가 이태규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만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네. 밝힌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준석 또 대표가 이준석 6시에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 했죠. 거니까 네, 네. 배신자 발언은 이준석 대표가 아침에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제 하루에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네, 그 전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양당 간에 여러 가지 단일화 협상과 관련해서 라인들이 많았다라고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이준석 대표가 하고 싶었을 것이고, 단일화 무산에 대한 책임이 당 내와 그리고 언론에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과 관련해서 자꾸 조롱하는 듯한, 무시하는 듯한, 모욕감을 주는 듯한 그러한 여러 가지 얘기가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이준석 대표가 먼저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저 때문이 아니고 이러한 일들이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과 있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지금 단일화 협상 결렬 이후에 네. 그 당신이 너무 그렇게 막 그렇습니다. 몰아붙이고 그래가지고 네. 안 되는 거 아니요? 네. 이렇게 책임을 막 묻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책임을 이제 국민의당 쪽에 떠넘기려고 그렇죠. 하는 네.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그렇죠. 것이다. 네. 그건 뭐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럼 또 한 가지. 네. 왜 그러면 이태규 본부장은 단일화를 하려면은 윤석열 후보 결심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직접 만나는 것은 이제 후보끼리 만난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을 만나야지 왜 이준석 대표를 만났을까요? 솔직히 권한이 가장 큰 것은 이준석 대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윤핵관 분들, 그리고 당의 어떤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국민의 당에 있는 안철수 후보 쪽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이 접촉 창구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못할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쓰던데, 공명심에서 자기가 원래 알던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단일화 협상 과정 중에 공을 세워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한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이준석 대표랑 논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한 것 같고요. 단일화 논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단일화 됐을 때 그 이후에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방선거라든지 그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당권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당권을 갖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논의를 하고 상의를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박원석 단장. 네. 어제 사실 이제 가장 그 폭탄은 아침에 이준석 대표 발언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뒤에 이태규 본부장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폭탄에 어울리는 발언들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두 사람들 얘기도 뭔가가 좀 덜 나온 좀 뭔가가 좀 가려져 있는 그런 느낌 안 드셨나요? 그때 두 사람이 만나서 했던 얘기, 나눴던 얘기를 전부 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했겠습니까? 뭔가 서로 어떤 선을 지켰겠죠. 남겨둘 건 남겨두고. 다만 이제 좀 분명한 것은 이태규 본부장이 이준석 대표의 그 발언에 이어서 기자회견을 한 건 일종의 이제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서 한 것 같고요. 이태규 본부장의 기자회견으로 확인된 바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후보와 상의하지 않고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를 한편으로 추진을 했고 그 합당은 단순한 선거 이후의 합당이 아니고 후보 단일화까지를 포함한 합당 논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뭐 열정 열차에서 내리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이런 제안까지 있었던 걸 보면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저는 그게 약간 궁금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까지 상대 당을 향해서 제안을 했으면서 안철수 후보는 왜 또 이준석 대표는 왜 또 그렇게 안철수 후보를 예. 시종일관 조롱을 했을까? 그 앞뒤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강원 양면 전략인 건지 아니면 본인의 제안이 안철수 후보 쪽에 제대로 수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목리를 부린 건지 조금 납득하기가 이해 안 어렵고요.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도 아니 아무리 당대표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 예민한 시기에 저 정도 수위의 얘기를 상대당에 건네는데 어떻게 후보에게 사전에 한마디 얘기도 없냐 이런 문제 제기가 저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네 분 패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패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어제 일어난 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네 분 패널께서 국민들을 이해를 시켜줄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되냐면요. 지금 서로 다 있는 사실들, 그동안 협상했던 사실들을 다 내놓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제한된 정보를 갖고 저희가 평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양해해 주셨으면.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가장 어떤 것이 국민들이 듣기에 그랬을 거야라는 느낌이 들게끔은 얘기를 해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정보가 더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정보가 없다고 하니까 추측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두 분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단일화 얘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한테 보고하거나 몰랐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게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는 합당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당대표 권한이니까 공천 문제라든지 할 수 있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단일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합당 얘기나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단일화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단일화를 어떻게 할 건가 얘기는 윤석열 후보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 최종적인 결정은 당연히 후보가 하겠죠. 저는 약간 암묵적인 동의라든지 이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당대표가 후보가 아무 소통도 없이 그냥 가서 예를 들어서 뭐 합당도 하겠다, 그다음에 공천 얘기하겠다, 뭐 조직에 뭐 조강특위라든지 최고위원 해주겠다. 어떤 얘기도 했냐면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의문한 부분이 이제 윤석열 측근들 믿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조금 이제 눈에 많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아마 상대방에 대한 제가 보기에 약간 우리가 나를 좀 신뢰해라 약간 그 협상했을 때 그 얘기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와는 뭐 고감 없었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 좀 믿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김경진 단장 이태규 의원이랑 같이 의원 생활 하셨죠? 친하진 않아요. 친하진 않아요. 방어막을 치시는데. 저도 인포메이션 게더링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면 이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할 열쇠 고리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혹시 그러면 이태규 본부장이 안철수 대표와 상의하지 않고 이준석 대표를 만난 것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준석 대표가 배신자 얘기한 것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원래 어제 이준석 대표가 말한 배신자들은 다른 루트에서 배신자 피를 가진 사람들이 접촉을 해오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 이게 권한이 있는지도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이태규 본부장하고 공식적인 접촉을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태규 본부장을 연락을 해서 만났다. 다만 이제 만나는 방식이 1대1 독대였다. 그렇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설명 자체는 이준석 대표 말이 완결성이 있어요, 보면. 음. 그리고 지금 그 안철수 대표한테 보고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이태규 본부장의 어떤 이준석 만남이 저는 보고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또 이준석 대표가 또 윤석열 후보한테 그럼 언지를 안 했을 것이냐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윤석열 스타일 비춰봐서 하겠다고 대표가 하겠다고 하니까 아이 그러면 대표님 스타일도 잘 해보십시오. 아마 틀림없이 이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양측 후보들이 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저는 오히려 어제 이태규, 이준석 두 분의 기자회견이 사실은 이심전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형식은 이준석 도발, 이태규 거기 도발에 대해서 반대 폭로 또 이준석 다시 기자회견 뭐 이런 형식이긴 했지만 굳이 그런 애매모호한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했다 그래서 이태규 본부장이 뭘 이걸 소상하게 그 저간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보면. 이심전심이라는 것에 100%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선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싸운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 안에서 오늘 송영길 대표가 뭐 개헌하겠다, 뭐 다당제 예. 뭐 하겠다 하면서 사실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단일화를 요구했던 그런 어떤 밑바깔기용들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이 어제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간다고 판단을 하고 그냥 두 분이서 공개를 해버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추론도 들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이건 추론의 배경들이고 옆에 생각의 흐름들이고 동기를 찾아가는 과정들이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안철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 캠프 안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명확한 갈 길이 없다. 윤석열하고 단일하냐 또는 이재명하고 단일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갈 길이 없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배우자인 김미경 여사께서는 민주당과 단일화를 강하게 바란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고 근데 반면에 캠프 안에 그러니까 안철수 캠프 안에 있는 상당수의 구성원들은 윤석열과의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상당히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안철수 후보가 이게 지금 이 오늘 송 대표 발표한 거 이재명 후보 계속해서 최근에 얘기한 거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흐름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제 이태규, 이준석이 그냥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린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추론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냥 순전히 내피셜입니다. 이거. 예, 하여튼 사정을 좀 더 들여다보고 그리고 전망을 해보죠. 예, 장성철 교수. 그러니까 방금 전에 안철수 후보가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초에 이준석 대표랑 이태규 선대 본부장이 만나서 안철수 후보의 사퇴를 전제로 합당을 한다라는 얘기를 이태규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냐? 얘기를 들어봤냐? 예. 라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안철수 후보의 워딩이 딱 이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들은 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세하지 않은 대략적인 얘기는 어느 정도 사전에 보고가 됐다라고 볼 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태규 본부장이 한 얘기는 후보한테 보고를 했다. 그랬더니 후보의 얘기가 그 문제는 내가 어쨌든 윤석열 후보하고 할 문제다라고 그냥 한마디 얘기하고 끝났다. 그래서 더 상세한 대화가 진행이 안 됐다는 거고요. 그런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준석 그 대표와 윤석열 후보 사이는 모르겠으나 이태규 본부장과 안철수 후보 사이에는 그 이준석 대표와 만났던 얘기가 어느 정도 공유는 됐던 것 같아요. 예. 그걸 이제 뭐 수용을 안 한
거라고 보이고 그 얘기는 했다고 지금 오늘 아침에 네, 이태규 네. 본부장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준석 대표 만나고 대화한 내용을 안철수 후보에게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당의 대표가 제안을 했으니까 저도 안철수 후보한테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했다고 시인을 했네요. 네. 그랬더니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즉답을 하시는 분은 아닌데 원래 스타일이 그런가 봐요. 뭐라고 내가 답을 듣지는 않았지만 단일화와 관련된 문제니까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 두 분이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뭐 별 말이 없고 그래 말이 없으니까 단일화 문제니까 이제 두 분이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별 말이 없었다. 지금 이게 이태규 본부장이 오늘 아침에 한 발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태규 본부장도 현역 의원이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중요한 단일화에 대한 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제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아무 윤석열 후보와 공감이 없이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뭐 들어가서 들어보면 채널은 되게 많다.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 들리지 않습니까? 5개, 6개 있다는데. 근데 당 대표란 말이죠. 당 대표가 지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단일화 아닙니까? 근데 후보랑 공감 없이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엔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뭐 몰랐다 그러지만 그건 제가 보기에 좀 비상식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안철수 후보의 애매모호한 화법은 예. 좀 저희 같은 평론가들이 분석하기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엔 기자들이 아니 윤석열 후보가 좀 만나자고 하면 만나겠냐라고 했더니 뭐 만날 필요 있겠습니까? 많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내가 만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단일화는요 다 지나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20일 날 결렬 선언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뭐 그런 어떠한 제안이 오더라도 단일화는 이제 끝났다. 나는 완주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참 이게 행보를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패널이 그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그때 단일화 뭐 이렇게 논의를 했을 때 통역이 필요했다 그런 얘기가 있기는 했어요. 그런 얘기 그때도 많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이태규 본부장이나 뭐 이준석 대표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후보 사퇴를 원하는 거고 이쪽은 사퇴 안 하고 뭔가 여론조사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해도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 언행 이거를 좀 문제제기 안 할 수 없는 예. 게 계속 뭐 단일화 얘기하는 분은 거강꾼으로 뭐 해당 얘기로 다스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전혀 협상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본인은 정작 그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제가 보기에 그동안 했던 말 자체가 모순적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망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전망에 앞서서 앞으로 단일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몇 가지들 한번 좀 짚어보죠. 일단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이준석 대표를 좀 꾸짖었어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당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사감과 사익을 뒤로 하고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앞세워야 할 때이다. 명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지요.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단일화 끝난 것 아닌가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서로 치고박는 얘기만 할 뿐 단일화로 가고자 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때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 제안을 받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슬슬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요. 안철수 선거법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정인보다는 모두에게 제안하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심상정, 김동연 후보에게도 열려있는 발언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상황을 정치 교체 기회로 만들자.
대선을 고리를 삼아서 정치 연합을 통한 정치 개혁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마초적이고 유세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무서울 정도니까 이런 분하고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분을 제외한 정치 세력과는 협력할 것이다. 정치 개혁 관련 공통 공약에 합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빼고 다 합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도 조금 출렁거리고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20일부터 2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윤석열 후보가 41.9, 이재명 후보가 40.5%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왔지만 이 여론조사는 전주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가 1.0%포인트 하락하고 이재명 후보가 1.8%포인트 올랐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두 후보 간 격차가 1.4%포인트인데 그야말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지역별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4.5%포인트 빠졌고 서울에서도 4.4%포인트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일화의 필요성을 더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제안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안철수 후보나 의지가 있으면 하든가 이렇게 좀 튕겼고 심상정 후보는 그거 민주당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정치개혁 말했는데 안 지켜서 그렇다라고 지금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 틈을 타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분 얘기 들어보고 또 2부에서 얘기를 나눠보죠. 장성철 교수. 네. 가능성이 아직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정말 0. 몇 %의 초박빙 현상이 나타나면은 윤석열 후보로서는 단일화를 통해서 우위를 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전제 조건에다가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전격적으로 좋습니다. 저 안철수 후보가 말씀하신 여론조사 단일화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단일화가 진행이 되지. 그 시간 될까요? 그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5일 날이 2차 TV 토론이고요. 예. 26일 날 뭐 합의를 하고 예. 26일 저녁부터 27일 사이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하루? 26일 저녁부터 27일 하루 종일 하면은 예. 기본적으로 800 해서 1,600명 뭐 예. 곱하기 2 하면 3,200명 정도는 예. 하루 만에 조사 가능할 것 같고요. 하루 반나절 만에 조사 가능할 것 같고 그렇다면 27일 저녁에 단일화를 발표를 하면 28일 투표용지 인쇄 전날까지는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시간상은 급박하지만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투표용지 인쇄 때까지 못하면 또 사전투표 전까지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효과가 상당히 좀 반감되고 투표용지 인쇄가 사실은 마지노선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부에서 또 다른 분들의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